피부과 의사들이 생각보다 더 안 씁니다. 저는 딱 세안하고 크림 한 가지만 사용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은 기름, 그러니까 겉도는 느낌? 맞아요. 왜냐하면 세안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안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뭘 발라도 기초 공사가 베이지 안 됐구나. 그래. 지금 이제 박수 한번. 네. 연주 운동화 이쁜데. 평상시에 운동하시면 어떡해? 현준이 운동하시지 않아요? 패셔너블한데 크로스가 발이 안 좋아서 나는 크로스 안 신고. 근데 크록스가 왜 안 좋아? 왜 안 좋아? 이런 거 봐봐. 지금 쇼츠 가게가 지금 구약하지 봐봐. 않겠어요. 자, 다 의상을 그렇게 댓글에 의사인가요?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맞아. 네, 의사입니다. 얘기하려고. 좀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쇼츠를 쭉쭉 넘어갈 때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냐고. 첫 번째 주제는 세안입니다. 피부 생활 습관에서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원장님들한테 평상시에 어떻게 세안하는지 찍어서 와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한 원장님께서는 도저히 이것은 공익과 사익을 넘어서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거부하신 분이 한 분 분이 계시죠? 계세요. 네. 카메라 일로 딱 하네. 해명해 보세요. 일단은 그 요청을 너무 늦게 받았고요. 맞아요. 그 1번이에요. 제가 얼굴 빨개진 두 거 번. 봐. 전날 오후에 말씀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이마가 반짝거리는 걸 보면 세안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제가 했는데 너무 별론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애기도 왜 아빠 왜 뭐해?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두 분의 원장님을 희생양 삼아서 편하게 한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네. 어떻게 점수를 매겨주시는 건가요? 왜? 낱낱이 평가해드리려고 해요. 네. 기대된다. 뭐 세안법의 기준을 좀 먼저 정리해보자면. 세안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피부 민감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세안 방법도 좀 달라지고 또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 선크림을 바르는지, 선크림 안 바르는지, 선크림도 어떤 제형을 바르는지에 따라서 또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평상시에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고 어떻게 씻고 어떻게 보습제를 바르는지 이거를 제가 한번 낱낱이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혜미 원장님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너. 저 오늘 어제 회식하고 나 얼굴 부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찍은 거란 말이야. 진짜 고마워요. 근데 좀 지금 물 묻힌 거예요 처음에? 응? 물 묻힌 거 안 묻힌 거예요? 어디다가요? 얼굴에 물 묻힌 물 거예요? 묻혔어요. 물 묻히고 나서 세안하시는군요. 폼 클렌징은 어떤 거 되게 쓰신 거예요? 오래 한다. 홈클렌징은 근데 왜 코는 안 닦아? 되게 귀엽다. 근데 닦는다, 강아지 닦는다. 진짜 희생했다. 희생했다 진짜. 그러니까 옛날 제가 꾸준히 본 결과 non sensitive 타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시는 클렌저 한 가지 사용하시면 되는데 혹시 선크림을 발랐을 땐 어떻게 세안하시나요? 차이 없어요. 똑같이 해요. 네. 그냥 조금 더 열심히 열심히 오래 비빈다, 더 비빈다. 비빈다. 선크림 했을 때 세안 다 끝나고 물 다 헹구고 나서 바로 뭐 안 바르면은 막 쪼이고 땡겨요 아니면은 저 쪼이고 땡겨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 바깥에 있는 단백질 지방은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져요. 지금까지는 폼 클렌저 열심히 하셔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30대, 40대, 50대 가면 갈수록 똑같은 그렇게 세안 습관을 하면은 그 쪼이는 증상을 넘어서 이제는 피부 바깥으로도 확실히 가시적으로 변화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안하고 나서 중요한 마무리가 어떻게 되면은 땡기고 쪼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피부 장벽에 있는 내 바깥에 노폐물도 없어지고 장벽도 같이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클렌저를 좀 바꾸시는 걸 권해드리고 이런 경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선크림을 하고 나서 아침 세안, 저녁 세안 똑같은 폼 클렌징을 사용하시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선크림 했을 때는 클렌징 로션이나 클렌징 밀크 같은 걸 먼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폼앤 클렌저 아주 순한 거 약산성이라든지 거품 많이 안 나는 젤 클렌저 같은 거 사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클렌징 크림, 로션 이게 그 여성분들이 화장 지울 때 쓰는 건 줄 알았거든요. 선크림도 사실은 그냥 폼 클렌저로 했을 때는 일부 남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폼 클렌징을 선크림 지우기 위해서 많이 문지르면은 선크림 성분은 덜 지워지면서 피부 바깥에 있는 지질막, 세븐 베리어만 많이 깨지면서 더 건조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더 땡겼던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선크림을 잘 지우게 만들어주는 제형의 클렌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그것만 살짝 더 걷어낼 수 있는 폼앤 클렌저 지금 사용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가벼운 제품으로 이중 세안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제가 어떤 제품 쓰면 좋을지 좀 알려드릴 테니까 좀 교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피부가 버틴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지나면 지날수록 애썼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안 남았어요. 지금 이렇게 땡기고 하면 나중에는 이제 각질도 많이 올라오고 더 붉어지고 안 돼, 안 돼. 또 어떤 잔주름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인 같은 게 더 나타나기 쉬우니까 지금에서라도 이걸 갖다가 알게 되신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와, 근데 이거 너무 도움되는데. 태어나고 원장님도 나면 네네. 안 땡겨야 돼? 맞습니다. 나 겁나 땡기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땡긴다는 거는 세 가지 원인. 과했다던가, 두 번째로는 세안 시간이 너무 길다던가, 세 번째로는 물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지질 장벽을 많이 깨트렸다던가 그런 뭐든지 간에 하나라도 안 맞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저는 땡겨야지 세안이 잘 된 건 줄 대부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뽀득. 맞아요. 뭔지 알죠? 지방 사라졌다 이러면서. 근데 그건 20대까지는 괜찮은데 30대, 40대 가면 갈수록 점점 지질이 약해지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이제 뭐 때밀고 해도 했었는데 70대 넘어가면서 계속 그 습관을 가져가면 이유 없이 온몸이 간지럽거든요. 그것들은 원래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가려움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대부분 목욕을 과하게 하시거든요. 그거가 영향이 참 많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제가 이거 세안 영상 찍으려고 세수만 따로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샤워하면서 세수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지민 원장님이 샤워하면서 세수하는 게 물 온도 때문에 좀 맞아요.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고 네.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일단 샤워를 하면서 하는 것은 평상시에 내가 사용해야 되는 세안의 물의 온도보다는 일단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적절한 세안 온도라고 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애매한 온도. 그러니까 35도를 체온하고 비슷한 그런 정도인데 우리가 샤워할 때는 보통은 38도에서 한 41도 정도의 좀 더 높은 온도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뜨뜻하게 하죠. 더 뜨겁죠. 그러면은 사실 피부 바깥에 있는 장벽이 깨지기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세안 시간을 좀 줄이고 내가 젤 클렌저 같이 뭐 세안을 아주 자극적이지 않은 걸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땡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처럼 샤워하면서 세안하는 걸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마지막에 세안을 하실 때 온도를 낮추세요. 온도를 낮춰가지고 샤워기를 약간 제껴. 그런 다음에 그 물로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몸으로 하면서 세안하지 마시고 샤워를 다 마무리하시고 마지막에 물 온도를 낮추세요. 그럼 마지막에 마지막에 하시면 되죠. 아. 그 샤워 부스 안에서 다 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되죠. 온도 낮춰가지고. 그럼 샤워의 마지막 단계에 세안을 하는 게 하셔도 좋겠네요. 되죠. 그럼요. 왜냐면 그것도 맞는 게 우리가 샴푸하고 이런 것들이 얼굴에 사실 잔여가 남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세안을 마지막에 하는 게 맞아요. 다들 이번에 가을 준비하시면서 샤워라든지 이런 걸 교정을 해야지 훨씬 편안한 환절기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민 민감하지 않은 원장님은 거죠? 때 안 밀겠네요? 절대 아니죠. 때리는 피부과에서 하면 없죠. 때를 많이 미시나 봐요. 지금 찔리신 것 같은데 지금 눈빛이 흔들려서 약간. 내 행복인데. 나 수안보 사랑하는데. 그러면 거는- 때밀고 나서 바나나 우유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이거는 커피 우유 진짜- 안 먹어봤어요? 피부과 실패. 의사가 되기 전에 얘기해요. 우리 할머니랑 같이 목욕탕 갔을 때 이야기고요. 제가 피부과 의사가 된 다음부터는 평생에 때를 민 적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각화 현상이라고 해서 그 각질층 저절로 우리가 이렇게 다 올라오면서 내가 밀지 않아도 다 어쨌든 다 저절로 제거가 되거든요. 안 그래도 없는데 더 미니까 피부가 얼마나 힘들고 당황스럽겠어요. 당황하겠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각질을 많이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각질 있잖아요. 그것들은요 피부 장벽이 깨졌을 때만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에 하얗게 뜨는 거? 하얗게 뜨는 거.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각질이 눈에 보이면 안 돼요. 각질층이란 눈에 보일 정도로 보이는 그 화이티시한 플레이크 같은 그런 각질들은 장벽이 깨지기 때문에 피부가 나 지금 장벽 다 깨졌네? 빨리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급하게 막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각질을 막 만들어내면서 생긴 현상이거든요. 이 사람이 상처받으면 더 방어적으로 되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너무 정신과스럽다. 아니 각질층이 마음까지 이해하신 거예요 지금. 네, 너무 내 행복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피부를 너무 욕할 뻔했어요. 피부 입장을 너무 생각을 안 했지. 했네. 배려를 너무 했지. 근데 사람들 미안하다. 문제가 뭐냐면은 각질이 보이잖아? 근데 때가 있구나 하고 떠밀어. 그렇게 맞아, 되면서 맞아. 악순환 연속인 거예요. 그 각질, 내 보이는 각질은 나 제발 밀지 마 하는 피부의 저항이었는데 눈치 없이 떠민 거야.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 또 얘가 또 이러네 이러면서 각질이 또 생긴다고. 그 악순환의 반복이 겨울 내내 가렵고 각질 많이 올라오는 그 연속이라고. 그러면 나 수안보 가면 어떻게 뭐해? 수안보 가면은 그냥 이제 그 사우나 가서 몸이나 그냥 조금 릴렉스 하시고 그런 명상 하시고 메디테이션 하시고 마음만 그냥 하고 오세요. 풀리기만 하고 밀지 말라고? 그냥 하지 밀지 마세요.
피부 마음도 사실 생각하죠. 사우나도 피부에 안 좋겠네. 너무 뜨거우니까. 맞아요. 왜냐면 피부 사우나 많이 하면 홍조가 훨씬 잘 생기죠. 우리가 얼굴에 있는 혈관 같은 경우는 뜨거운 환경, 얼굴이 붉어진 환경에 자주 노출될수록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우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평상시에 기본값이 혈관이 늘어나요. 그래서 좀 얼굴이 붉은 거죠.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얼굴 보면 얼굴 붉어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사우나 온도 올라가고 하는 거 별로 권하지 않죠. 저는 사우나 안 하니까요. 우리 피부에 있는 효소, 우리 효소는 체온에 있는 정도로 작용해야지 작용 잘하는 거 대부분 배우셨잖아요. 아, 우리 그렇네. 피부의 모든 어떤 신진대사가 잘 원활하게 되려면 그냥 피부 온도, 너무 뜨겁지 않고 차갑지도 않은 온도만 닿는 게 제일 좋습니다. 피부야 미안해. 추 원장님이 나 지금 밤새 막 아니죠? 네, 밤새 아니고 너무 두근두근해요. 제 거 볼 생각하니까 머리가 지끈거려요. 어머 귀여워. 이러고요. 처음이라 가지고 처음에. 어머 제품도 보여주신 거예요. 저 클렌징 오일 써요. 이제 오일이에요. 네. 오일 사용하시고 지금 화장이나 선크림 바른 상태에서 원래 네, 원래는 네. 이중생 했다는 가정이죠. 네, 원래 수영장 항상 선크림 정도는 바르니까. 근데 전날은 이제 수영장 갔다 온 날인데 찍으라고 해서 찍은 거긴 한데. 그렇죠. 지금 클렌징 오일로 지금 부분적으로 잘 세안하고 계시고 그리고 물로 하고 나서 이제 폼클렌저예요. 폼클렌징이에요. 네, 폼클렌저를 가지고 네. 아우 제품 모델인 줄 알겠어요. 정말. 살리실릭 에이시드가 들어있어요. 아 여드름 나니까 오히려 그걸 사용하시는군요. 네네네. 아 귀여워. 이렇게 해서 끝. 보시켜야지. 자 세안하고 나서 어떻게 바르지는지 볼게요. SK2로 발랐어요. 찹찹찹. 아, 이거 욕심이 이게- 있으시네. 그 다음에 뭐예요 버번이 저거? 괜찮나요? 세럼, 세럼. 레티놀 아 레티놀. 어머. 0.2%짜리. 네 챙겨 너무 쓰시네요. 많이 넣어주네. 저렇게 바르고 이제 마무리. 끝. 끝. 어머 잘 찍으셨다 진짜. 모범 정답 같아요. 일단은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건조해지기 쉬워요 사실은. 나는 씻고 나면 항상 엄청 땡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땡기는 거는 여자분은 화장 지울 때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클렌징 티슈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기름 성분이 많은 것들이 주로 오일이나 밤이고 그 다음에 기름이 적은 게 크림, 그 다음에 클렌징 로션 타입 이렇게 기름 양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순서가. 이해되실까요? 표정이 너무 안 어렵네요. 어렵군요. 일단 내가 쓰는 게 뭔지 모르겠다. 제가 나중에 또 다시 과외해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클렌징 오일은 생각보다 피부 장벽 그 바깥에 있는 그 세이번 베리어를 좀 깨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샵에서 메이크업 받거나 이렇게 좀 과한 게 메이크업 했을 때는 오일 사용하시면 괜찮은데 선크림만 했을 때는 사실 선크림 외에도 장벽을 조금 더 깨트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건조기가 근데 내가 고민이 선크림만 바른 날이 거의 반이고 파운데이션까지 올리는 날이 반이에요. 근데 파운데이션 올리는 날은 그래도 오일을 써야 되지 않을까? 파운데이션 한 날에도 사실은 클렌징 밀크로도 충분해요. 우리나라가 워낙 화장품 산업이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화장품 다들 전문가예요. 안 써본 게 없고 그러신데 클렌징 오일에 대해서 그 집착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클렌징 오일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홍조라든지 많은 이제 여드름이 더 심해져서 오시는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피부 모든 질환들은 장벽이 깨졌을 때 모든 일이 생겨나요. 이 장벽만 잘 지켜도 피부과 올 일이 반 이상으로 줄거든요. 근데 클렌징 오일은 매일 사용하기엔 좀 과하고요. 평상시에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로션을 사용하시고 지금 같은 폼클렌저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덜 땡기기도 하고 더 과한 세안을 했을 때 딥 클렌징 했을 때 여드름이 나는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클렌징 밀크 사용하셔서 조금 적절하게만 씻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안할 때 장벽을 안 깨뜨리려고 맞아요. 하는 게 꼭 필요한 거네요. 원칙은 장벽은 지키면서 노폐물만 나가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 노폐물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너무 열심히 씻는데 사실 모공이라는 공간은 피부 바깥이에요. 그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장벽을 다 깨트리는 거는 사실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관 태우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피부가. 그리고 이제 기초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아주 적절하게 괜찮다고 봐요. 근데 피부과 의사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피부과 의사들은 생각보다 더 안 씁니다. 저는 딱 세안하고 크림 한 가지만 사용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겉도는 느낌? 맞아요. 왜냐하면 세안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안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뭘 발라도 기초 안 좋아하고 공사가 베이지 안 됐구나. 그래. 그래서 세안 방법을 교정하면은 뭘 발라도 흡수 잘 되고 괜찮은데 지금 장벽이 깨졌기 때문에 4단계, 5단계를 발라도 속건조가 있는 거거든요. 저런저런. 네, 그래서 세안 습관하고 보습제 사용하는 걸 같이 남일이야? 교정하는 게 남일이야? 정말 아.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다른 피부과 원장님이
스킨을 별로 바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왜? 알코올 성분이 있고 이게 뭐 이렇게 특히 따끔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수분크림 하나만 바르라. 딱 저도 수분크림 딱 하나 쓰거든요. 그거 배웠군요.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남성분들 스킨에는 알코올이 좀 있어요. 알코올의 특성은 수분을 가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민감하시거나 센시티브한 분들은 스킨 같은 걸 사용하는 걸 저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고요. 여자도 민감한 피부는 당연히 권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세안이라든지 씻는 것도 간간히 잔소리 드릴 테니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많이 교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남자분들도 많이 보셔야겠다. 그러니까 그럼요. 아침 세안, 저녁 세안이 달라야 되는지도 몰랐고. 근데 선크림을 발라? 데일리로? 다르죠. 아 그러면 해야겠네 클렌징. 그리고 클렌징 밀크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우리 모두 세안을 적당히 해가지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봐요. 갑자기 뭐야?